아들이 저를 때렸을 때도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 손은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제 손을 잡았던 그 손이기 때문입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그건 모성이 아니라 집착이다. 왜 같이 무너지느냐? 하지만 그날 밤 정신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복을 입은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. 이건 무너짐이 아니라 끝까지 데려가겠다는 엄마의 선택이라는 걸요. 오늘 이야기는 세상이 포기한 아들을 포기하지 못한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.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제 이름은 박정숙 56입니다.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. 남편은 몇 해 전 갑자기 떠났습니다. 그날 이후 이 집에서 아빠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. 대신 제가 두 사람이 됐습니다. 엄마이자 아빠. 아들의 이름은 도윤. 32입니다. 어릴 때 도윤이는 참 착했습니다. 밤에 잘 때도 제 손을 잡고 자던 아이였습니다.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붙잡고 놓지 않던 감촉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. 그 아이가 훗날 제 목을 움켜쥘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. 도윤이가 달라진 건 아주 조금씩이었습니다. 밤을 새우고도 멀쩡해 보이더니 며칠씩 말이 없어졌습니다. 웃다가 갑자기 화를 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. 저는 그 변화를 힘들어서 그렇다고 해석했습니다. 엄마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하니까요. 요즘 애들 다 그렇지.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.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. 어느 날 도윤이가 말했습니다. 엄마, 사람들이 나 감시하는 것 같아.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. 피곤해서 그래. 좀 쉬어. 그 말, 얼마나 잔인한 위로였는지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. 처음 손이 나간 날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닌 날이었습니다. 제가 밥 먹자고 말했을 뿐이었죠. 도윤이는 식탁을 보더니 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. 그리고 제 목을 쥐어 잡았습니다. 세게요. 도윤아, 아프다. 그 말에 아들은 깜짝 놀란 얼굴로 손을 놓았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엄마, 나 왜 이러지?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. 아들의 폭력적인 행동보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. 이 아이도 자기가 무서운 거구나. 저는 결심했습니다. 이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. 그날 이후 집은 아들의 감정에 맞춰 움직였습니다. 말을 줄였고 발소리를 죽였고 문도 조심히 닫았습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그건 잘못이다. 왜 맞춰주냐?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. 엄마는 위험한 아이를 두고 원칙을 먼저 세우지 않습니다. 먼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게 중요했으니까요. 그런데 그 하루가 하루, 이틀, 몇 달이 되자 제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.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어졌습니다. 그럼에도 저는 생각했습니다. 이 아이만 괜찮아지면 된다. 어느 새벽이었습니다. 집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서랍이 열리고 옷장이 엎어졌습니다. 도윤아, 뭐 찾니? 도청기. 그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. 그리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오는 아들을 봤습니다. 그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.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. 지금은 엄마의 감정이 아이를 죽일 수도, 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요.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.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. 손이 떨려 번호가 잘 안 눌렸습니다.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. 제 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합니다. 지금 제가 위험할 수 있어요. 그 말을 하며 저는 울었습니다. 엄마로서 가장 하기 힘든 전화였기 때문입니다. 구급차, 경찰, 응급실. 도윤이는 소리를 질렀고 저를 찾았습니다. 엄마 어디 있어? 엄마 나 두고 가지 마. 그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. 엄마 여기 있어. 안 가. 의사는 말했습니다. 입원이 필요합니다. 그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. 왜 하필 내 아이냐고. 대신 물었습니다.
제가 같이 있을 수 있나요?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보호자 동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날 저는 환자복을 입었습니다. 아들 옆 병실에 배정받았습니다. 엄마로서가 아니라 같이 치료받는 사람으로요. 병원에서의 밤은 길었습니다. 멀리서 누군가 울고 문이 잠기고 발소리가 오갔죠. 그런데 그 복도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조금 안심했습니다. 적어도 아들이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. 아들은 밤마다 간호사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. 엄마 아직 여기 있어요?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. 이 아이는 여전히 엄마를 찾는구나. 모성은 폭력 앞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. 며칠 뒤 면회실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. 도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. 엄마 나 무서웠어. 죄송해요. 그 한마디에 제가 숨을 멈췄습니다. 엄마도 무서웠어. 그래서 같이 여기 온 거야. 너 버리려고 아니라 살리려고.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. 아이처럼. 저는 알았습니다. 모든 걸 참는 게 아니라 같이 치료받겠다고 결정한 것은 큰 용기였습니다. 퇴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. 엄마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. 저는 대답했습니다. 엄마는 도망가지 않아. 하지만 우리 둘 다 행복하게, 안전하게 살자. 그 말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시작은 됐습니다. 엄마와 아들이 함께 회복을 선택한 그날부터요. 모성애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. 끝까지 손을 놓지 않되 함께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입니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.